KS 뉴스에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MLS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경기 중 하나, LAFC와 휴스턴 다이너모의 맞대결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는 손흥민이 속한 LAFC의 2-0 승리로 끝났지만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든 건 스코어가 아니라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손흥민에게 범한 파울로 다이렉트 퇴장을 받은 뒤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휴스턴 쪽에서 분노의 파도가 터져나왔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있었습니다. 독점 인터뷰에서 네이마르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한국인 동료를 연기의 예술가라고 부르며 안토니오 카를로스와 심판 모두가 정교하게 연출된 예술적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불쌍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그라운드 위 할리우드 감독일까요?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는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극도로 팽팽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휴스턴 다이너모는 5-2-3 포메이션으로 사실상 요새를 구축하며 손흥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봉쇄하려 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왜 자신이 리그 최고 수준의 슈퍼스타인지 증명했습니다. 공을 가진 순간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견제 속에서도 손흥민은 뛰어난 밸런스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위험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환점은 전반 막판에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뒷공간으로 파고든 상황에서 휴스턴의 수비수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강하게 경합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토니오의 발뒤꿈치가 손흥민의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대로 밟아버렸고 주심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기장은 야유로 폭발했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격분했고 단순히 퇴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터널 입구 앞에서 손흥민에게 다가가 따져묻는 장면까지 연출되며 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휴스턴 팬들은 손흥민이 동료를 퇴장시키기 위해 고통을 과장했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경기 직후 친한 동료인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퇴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네이마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본격적인 조롱 섞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이마르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축하한다. 그는 좋은 선수일 뿐 아니라 아주 재능 있는 배우다. 축구에 오스카상이 있다면 난 당장 그에게 투표하겠다. 네이마르는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근육과 열정으로 뛰는 선수이지만 손흥민의 함정 예술 앞에서는 너무 순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셨죠? 손흥민은 상대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기 발을 놓는 법을 알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예술가의 계산입니다. 네이마르는 또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넘어진 문화를 미국으로 가져와 아직 그런 노련한 괴물들에 익숙하지 않은 MLS 심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손흥민이 휴스턴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비수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짜놓은 판에서 말에 불과했으며 그 뒤 손흥민이 2번의 어시스트로 LAFC의 2-0 승리를 손쉽게 굳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마르의 발언은 곧바로 SNS를 타고 퍼지며 여론을 극단적으로 양분시켰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이마르가 동료를 보호하려 손흥민을 공격하는 동안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늦은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터널에서 손흥민에게 다가가 논쟁을 벌일 생각이었고 격렬한 말싸움을 각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반응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분노하거나 비웃는 대신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안토니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축구입니다. 이런 상황은 늘 일어나요. 심판 판정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멘탈에 영향받지 마요. 안토니오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려고 다가갔는데 결국 위로를 받은 건 저였습니다. 제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이 장면은 네이마르의 연기 주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정말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배우였다면 자신을 크게 다치게 할 뻔한 선수에게 왜 그렇게 친절하고 공감 어린 태도를 보였을까요? 미국 축구 전문가들도 곧바로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네이마르의 발언이 단지 팀의 압박을 덜기 위한 감정적 발언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잔기술이 아니라 양발을 모두 활용한 드리블과 뛰어난 공격 전개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텍사스 지역의 한 매체는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휴스턴을 무너뜨린 건 심판이 아니라 손흥민의 두 다리였다. 그들은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레드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해설위원들은 또한 큰 선수와 위대한 선수의 차이는 감정 통제라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리더로서의 침착함과 품격을 보여줬고 심지어 가장 날카로운 상대들조차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레드카드와 네이마르의 조롱 발언은 축구가 얼마나 다층적인 스포츠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이마르의 눈에 손흥민이 교활한 예술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터널에서 그의 친절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프로 정신과 큰 인격의 상징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고백은 논란의 불씨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또 어디에서 꺼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직후까지도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져 있었는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따지러 갔다. 늦마른 곳. 나는 그 순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다.
는 고백과도 닿아있죠. 그런데 터널 앞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는 휴스턴 팬들이 기대하던 도발이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조심스럽게 피한 채 상대의 마음을 먼저 꿰뚫어보는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네이마르의 연기 추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정이라는 건 상대를 넘어뜨린 뒤 박수치며 웃는 그림과 쉽게 결합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반대의 장면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었던 순간을 심판 탓으로 몰아가거나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축구에서 흔한 일이라며 감정의 파도를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악의 구도가 아닙니다. 어떤 선수든 부딪히는 순간은 있고 어떤 팀이든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곧 팀의 품격이 되고 선수의 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미국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네이마르의 발언을 논쟁의 해설이라기보다 팀 내부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큰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특히 퇴장이 겹쳐 전술이 무너졌을 때 팀은 종종 하나의 쉬운 원인을 찾습니다. 심판, 판정, 상대의 교활함. 그 원인은 분노를 모으는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보는 시선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휴스턴을 무너뜨린 건 심판이 아니라 손흥민의 두 다리였다. 라는 평가가 과감하게 들리는 이유도 결국 축구의 승패가 한 장면이 아니라 누적된 우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흥민 같은 유형의 공격수는 수비가 강하게 붙을수록 접촉을 만들어내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볼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고 순간적으로 보폭을 조절해 상대의 타이밍을 무너뜨립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발을 뻗지 않으면 지나가고 발을 뻗으면 파울 위험이 커지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런 선수에게 연기라는 프레임이 붙기 쉬운 건 파울이 일어나는 지점이 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박스 근처, 전환 속도, 뒷공간 침투, 반박자, 늦은 태클. 그 장면들이 반복되면 패한 쪽은 또 저거야 라고 느끼고 이긴 쪽은 저게 클래스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감정의 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넘어지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접촉이 규정상 어떤 성격이었느냐 입니다. 축구에서 보여주기와 보호하기는 종종 한 끗 차이로 보입니다. 선수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려 하고 동시에 파울을 당했을 때는 심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과장이라는 비난이 붙고 반대로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면 위험한 플레이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접촉의 강도, 발의 높이, 스터드의 방향, 늦은 타이밍 여부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팬들은 감정으로 장면을 보지만 규정은 감정이 아니라 위험도를 따집니다. 그런 점에서 손흥민이 터널에서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는 여지를 남기며 상대를 살렸고 동시에 판정은 판정이라며 논쟁의 끝을 심판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흔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경기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이 남아있고 몸이 욱신거리며 팀 동료들은 승리의 열기에 들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상대를 향해 차분한 말을 꺼내는 건 습관이 아니라 훈련된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설위원들이 말하는 큰 선수와 위대한 선수의 차이는 감정 통제라는 문장이 딱 들어맞습니다. 위대한 선수는 실력뿐 아니라 사건을 연료로 쓰지 않고 교훈으로 정리합니다. 이 논란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드는 건 네이마르의 발언이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서사 경쟁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슈퍼스타는 경기장 안에서만 싸우지 않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이미지와 해석을 놓고 경쟁합니다. 그는 배우다 라는 말은 팬들의 분노를 결집시키는 동시에 자기 팀이 무너진 이유를 하나의 이야기로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는 늘 강합니다. 복잡한 전술 실패, 체력 저하, 압박 구조 붕괴보다 저 사람이 우리를 속였다가 훨씬 공유되기 쉽기 때문이죠. SNS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짧은 클립, 잘린 각도, 과장된 자막, 순식간에 판결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인터뷰는 그 단순화에 균열을 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 한 문장은 손흥민을 악역으로 고정시키려던 프레임을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래도 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장면은 숫자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러 왔을 때 그에게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사람은 계산된 악역과는 거리가 먼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소한 그날 터널에서의 손흥민은 분노를 팔아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봐도 휴스턴이 준비한 5-2-3은 처음부터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5명이 라인을 지키면 중앙은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뒷공간이 깨지거나 윙백이 끌려나가면 측면의 커버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손흥민이 그림자 마크를 받으면서도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개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 명 붙으면 한 명의 공간이 비고 그 빈 공간을 동료가 사용하게 만듭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기 전에 수비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공을 받은 순간에는 반대편의 움직임이 살아납니다. 손흥민을 막는다
라는 목표가 강할수록 휴스턴의 수비는 손흥민 중심으로 꺾이고 그 꺾인 각도가 결국 약점이 됩니다. 퇴장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흐름은 시작되어 있었고 퇴장은 그 흐름을 더 크게 확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레드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표현은 도발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뛰어난 공격수 앞에서 수비수는 때때로 지금 끊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온다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늦으면 파울이 되고 더 늦으면 실점이 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위험한 접촉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축구는 거칠 수 있지만 위험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의 커리어가 걸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팬심은 흔들립니다. 내 팀 선수가 퇴장당하면 억울하지만 동시에 상대 선수가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면 판정이 엄격해지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논란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에 더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네이마르가 던진 오스카라는 말이 보여주는 냉소의 프레임인가요? 아니면 터널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태도와 안토니오의 고백이 보여준 인간적인 결말인가요? 논란은 언제나 뜨겁지만 그 뜨거움 속에서도 결국 오래 남는 건 장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다음 경기의 공 하나를 더 무겁게 만들고 다음 시즌의 명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